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선 제7기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양성조 충남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사님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맹활약 하셨는데 예. TV 토론만 보면은 뭐 당선돼야 될 정도로 사람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구체적인 그 복지 공약들은 예. 다른 후보들도 다 자기들한테 배우겠다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탈락을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예, 좀 소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아쉽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함을 절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예상치 못한 결과는 모든 게 제가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원해 주신 우리 충남 도매를 못한 많은 분들한테 정말 이 자리부터 한번 깊이 감사 인사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경선할 때 느낀 게요. 우리 현대 정치는 이런 미디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디어 정치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정치행 내용이라든가 그런 질을 보기보다는 어떤 큰 이슈를 끌어오고 그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서 또 진영제에 따른 어떤 그 경선이 되고 선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단 이미지 정치 또 미디어 정치인데 그런 문제는 좀 제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미지 미디어 정치의 한계를 좀 봤다. 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사님의 복지 정책 특히 지금 충남에서 먼저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제가 그때 들어보면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그걸 좀 이렇게 한 수 배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죠 그때. 그때 기억나는 게 뭐가 계십니까? 예, 먼저 많은 다른 후보님들이 좀 우리 충남 정책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입니다. 더 행복한 맞아요. 사실 그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가장 주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과 주거 문제인데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브랜드를 꿈비치라고 했는데 이게 아이 한 두세 명 키울 수 있는 공간인 25평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25평형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한 15만 원 정도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15만 원 중에서 반을 부담하고 두 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만 해도 무상에 가까운데 이것도 아이가 두 명 출산되면 전액을 출산하는 부담함으로 해서 어떤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꺼리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후보님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충남이 더 행복한 주택 이 문제는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럴 만한 그 주택 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는 그 충남에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해서 1015채를 짓는데요. 일단 915채는 건설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 100채 같은 경우는 매입해서 들어갑니다. 이미 매입해서 한 24가구가 들어갔죠. 915는 아산, 당진, 오정, 예산, 홍선에서 짓고 있고요. 서천에서. 근데 저는 그 축전함도가 1015를 짓는다면 각 시도도 다 1,000호, 2,000호 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탄력성을 볼 때는 결단만 내리면 지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20만 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청년 주거 문제, 어떤 서민들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재원 문제인데요. 재원 문제. 재원 문제인데 대략 우리가 이제는 1015채를 짓는데요. 한 2,400억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2억 정도, 2억 4천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2억 4천만 원이면 만약 20만 채를 진다면 50조인데요. 대한민국이 올해 금년 예산이 한 558조, 수력까지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GDP가 우리가 총수도로 보면 1948조인데 이 정도라면 이 저출산자는 민족을 소멸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소멸로 가는 걸 막는다면
아직 50조 정도 쓰는 거는 저는 결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도로 놓고 철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과감한 결단 한 20만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까지 함께 짓는다면 중앙정부에서 한 10만 채, 뭐 15만 채 주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한 5만 채씩 준다면 그건 한 15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됩니다. 15년째 문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인구, 40대 인구, 20대 인구, 10대 인구를 비교해보면 50대 인구 같은 경우가 한 860만 되는데요. 10살 미만은 383만입니다. 이 정도로 20만 채 15년 정도만 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 주택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청년 주택 문제, 대한민국 주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마음속에 서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당 입장에서는 아마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민간 개발업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냥 공영 개발 방식과 민간 개발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묘하게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영과 민간이 합작을 해서 했는데 충청남도는 일단 합작해서 그 개발 방식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으시구나. 공영은 공영대로 민간이 민간대로 했죠. 우리 한 9개 시군에 30개 그 개발을 했는데 대규모. 이건 전부 다 공영 개발 형식이 한 11건, 민간 개발 형식이 한 19건 정도인데 민간 개발 형식은 또 예를 들어서 한지 방식으로 조합원식으로 한지 방식 아니면 그 수용 사용자 방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런 문제가 없고 충남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뭐 개발하고 나서 집값이 폭등하고 그런 사례는 이 수도권하고 틀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확한 실제 사례는 없는데 어느 시장이 그거를 만약에 민간한테만 개발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민과 관이 공영과 민간 개발 방식을 해서 특혜주겠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민간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오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시비에 빠지는 국민이 많죠.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모 국회의원 그 아들이 5년 퇴직금을 50억 줬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좀 팔다리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분노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민들 정서 같아요. 대부분의 정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그 개발업자들이 정말 그 우리로 보면 천문학적인 횟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개발에게 천문학적인 횟수를 가졌다는 거에서 국민이 뭔가 분노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 정확한 해명과 필요하고 이런 게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개발돼서는 안 된다는 상황인데 그 당시 아마 이 성남시 사정이 있었을 줄 보여주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뭔가 이제 진짜 범이 나와서 이제는 처벌을 받고 또 부당이라면 좀 한수가 뒤고 불법이기라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어질 것 같긴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는 자꾸 후보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뭐 야당 입장에서 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확실하게 좀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공약 대표적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소개를 한두 끝도 없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제가 좀 어려운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제일 어려운 건 행복힘수당이었다. 충남형 아가수당인데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이외에 행복힘수당, 충남형 아가수당을 지급했다는데 이것을 실현했죠. 그리고 2018년 11월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또 보령화력발전소 1호 기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 근데 이미 실현됐습니다. 또 혁신도시 지정을 하겠다. 이거 많은 사람이 공약을 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혁신도시 지정해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을 해내겠다 공약을 내셨습니다.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육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이미 19년 1월부터 시험을 해줘.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100%이 중학교는 무상교육 다 해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어려운 공약이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형 사회적 주택이라 했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회적 주택 짓겠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0호는 이미 매입해서 24호가 들어가 있고요. 915호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공약을
거의 100%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약이양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충남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한테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충남의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산업의 어떤 발전 정도가 지금 수도권 이후에 있어서 어떤 대안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먼저 충청남도의 경제 규모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한 211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내부인이 211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냥 경남하고 한 120만 명이 적습니다. 경북보다 한 50만 명 정도가 우리가 적죠. 물론 부산하고도 한 125만 정도가 적죠. 그런데 충청남도 GRDP가 생산액이죠. 113조 정도 됩니다. 작년 나온 게. 경남하고 불과 한 5천억 정도 차이 나는 4등인데 경기 서울 경남 충남인데 그건 5천억 차이 안 나고 재작년까지 더 많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GRDP가 전국 4위 정도 되죠. 1인당 GRDP는 전국 두 번째죠. 수출은 전국 2위죠. 또 무역 흑자액은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한민국 총 무역 흑자액이 한 449억 달러인데요. 우리가 53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무역 흑자보다 압도적으로 한 무역 흑자 1위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평가받아도 좋을 것이 충청남도의 경제 문제죠. 다만 요 작년 같은 경우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재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이 주축이거든요. 대한민국 국가 근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작년 이제 코로나19에서 상당히 수출이 확 줄어들면서 좀 약간 경제 성장이 좀 낮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벌써 수출 신장률만 해도 한 31%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말씀드린 대로 국가 기관 산업이 직접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활력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남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사님이 트레이드마크 이게 복지 분야에서의 성과인데요. 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아마 충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선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뭐 그거 전에는 우리가 서해선 KTX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중앙정부에서 서해선 이제는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화성까지 가서 갈아타고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도민이 어디 있어요? 부산에서 춘천에서 여수에서 서울 갈 때 갈아타나요? 우리 충남 도민 보고 서해선 타고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정말 청와대 정부 제 말씀드려서 서해선이 이제 직결이 확정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성에서 평택까지 가서 평택과 화성 사이에 경부선 KTX로 서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결이 돼갖고 한 4천억 정도가 더 투입되는데 이제 서울에 직결되는데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에서 서울까지 하는데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서해선이 KTX 직결이 된다면 약 45분 내에서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는 장흥선이 복선이 100% 복선화가 되거든요.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한 3년 전에. 이것까지 연결된다면 내포 신도시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한 절반 정도가 1시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 철도 교통망이 구축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고 그 내포 신도시의 기업 유치라든가 공공연 이전 하나의 그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 서해선 직결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출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충청남도는 선도적 시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꺼리고 가장 2대 장애 요인인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서 충남이 더 행복한 주택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전 아이 가구에 교통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또 우리 행복 키움수당을 또 지급을 합니다. 또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탄력 근무나 2시간 단축 근무를 해서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죠.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임산부가 아니면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고자 119 예약을 하면 그 예약된 시간에 딱 119 전용차에 집에까지 와서 모시고 산부인과에 데려다 드리고 진료가 끝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제도도 시행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서 선도적 시책이 지금 10몇 개가 넘는 게 우리 충청남도의 저출산 극복 대책인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출산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한 4번째 정도 됩니다. 출산율. 예, 작년에 예,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학교 출산율이 0.84명인데요. 우리는 1.03명이 합니다. 이런 넘었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아까 데이터를 보면서 예. 경제 충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 보니까 기업 유치며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이며 예.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게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업 유치를 갖다가 많이 하시게 되죠?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서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그 9월 말까지 한 2,244개 기업을 유치해서요. 우리가 한 10조 9천억 정도 투자 유치했다. 외국 기업은 37개사를 유치 또는 투자 확대를 통해서 18억 한 2,8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해놔서 작년 대통령상 우리가 받았죠. 충청남도는 일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요. 외국인 투자 전용 단지는 이제 개별 단지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 23%를 충남이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아주 좋다 말씀드리고요. 국내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물론 다른 시도도 거의 다 하지만 우리 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또 기업하기 전 충남을 만드는 것도 충남 도정의 사자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일단 아주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하는 열성 못지않게 충남에서는 국내 기업 유치할 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센티브가 활용되고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많은 기업을 유치한 하는 요인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그렇습니다. 일자리만 해도 한 4만 개 정도가 이거 확대됐다고 보여지죠. 이런 노력들로 인해 가지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무역 수지 전국 1위. 그 무역 수지는 한 531억 불을 달성하셨네요. 예, 뭐 531억 불, 532억 불이었는데 그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좀 충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건 어떻게 지금 해나가실 생각입니까? 두 가지 점에서 보는데요. 충청남도는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기간 산업이 집적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있죠, 초유황 산업이 있죠, 석유 화학 산업이 있죠, 전자 산업이 있는데 이거를 뭐 하여튼 더 이런 산업을 더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자 산업은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초격차를 벌여서 감히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산업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산업을 고도화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해서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해양 신산업을 충청남도는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이라면 해양 바이오 산업, 해양 치유 산업,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해양 생태 보건 이런 건데요. 이런 해양 생태 보건을 통해서 뭐 국가 해양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역관청을 통해서 생태 보건이 상징 모델을 한번 마련해 볼다든지 해양 바이오, 해양 치유 산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뭐 이 수소 산업에 우리가 이제 그 수소 산업 규제자의 특구도 우리 충청남도가 마련됐거든요. 이 수소 산업이라든가 어떤 친환경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가 중점 사업으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경제 성장과 발전 계획입니다. 지사님 이제 7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다음 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는 지사님이 또 새로운 충남을 더 발전된 충남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이 많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계속 사업으로서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충남의 새로운 또 미래 어떻게 일단 가시적으로는 그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했을 때 한 26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거라든가 여성 프라자 센터 같은 경우도 좀 지금 그 설계하고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25년인데 그런 것도 좀 완성을 보고 싶고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계획하고 했는데 이것도 좀 계획대로 우리가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계속 싸우고 우리가 준비한 게 우리 공공에서는 이게 뭐를
굉장히 기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죠. 뭐 심사도 있고 설계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게 보면 대략 한 6년차, 7년차 걸리는 게 꽤 많거든요. 예. 요걸 좀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또 가로리마 국가해양정원이라든가 두나무 역관측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어떤 그 생태 보건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잡아왔는데 이런 사업도 이제 거의 첫 단계로 막 들어서기 때문에 한번 대한민국의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 게 제 힘함으로써 한번 그런 일을 해보겠다는 게 제 욕심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을 충남 발전 앞으로 그 지사님의 그 건성을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